섭의 임종, 발단 부분이죠. 병인의 쾌유보다는 자신들의 체면과 병원비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은, 가족들은 병인의 그런 사정은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병원에서 객사를 시키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다만 집으로 가서 운명을 시켜야 초상을, 이런 젠장할, 뭐예요? 초상을 치르기가 편하다는 이해타산만으로 서둘러대는 것이었다. 뭐래니? 병인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지 않은 가족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네요. 병원에서 치르는 것이 도리어 비용이 덜 들겠다는 뒷공론도 있었으나 집안 식구가 거산을 할 것이요, 거산 뿔뿔이 흩어질 것이요, 더 고생일 것이라여 병원이 태어나여 준다는 것만 다행하다고 생각들을 하였다. 자, 임종을 앞둔 병인보다 자신들의 무엇을, 체면과 무엇을, 수고를 중시하는 어떤 태도, 이기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성한 사람의 사정만 생각한다면 병인이 불평인 것도 그럴듯한 말인지 몰랐다. 그러나 병이 이미 기울어져, 그렇죠. 회복될 가능성이 이제는 전혀 없어서 산 사람과의 교섭이 차츰차츰 멀어져 가니 이제 대화도 별로 안 해. 왜? 병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는 그 다음 짜증만 내. 그러니 간호하는 사람도 뭐 계속 앉아서 말 시키고 싶겠어? 그런 거지. 정성이나 애정이 한꺼풀 두꺼풀 벗겨져 가고 엷어져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다. 집에서 한 달, 병원에서 한 달, 2달을 두고 잠시 한때 옆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던 아내도 이제는 진력이 나서 어서 나가고만 싶어 하였다. 한마디로 간호 생활에 지친 거죠, 병간호에. 또 요행이 이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늙어가는 이의 병이란 대개 중풍으로 누워대기가 십상팔구이니, 십상팔구, 십중팔구, 10개 중에 8개나 9개, 대부분이니, 그렇게 되면 없는 살림에 서로 못할 노릇이요. 한 달에 2, 3만 원 하는 입원료를 무엇으로 대어 나가느냐는 걱정부터 앞을 서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환자가, 병인이 임종하지 않을 경우 닥치게 될 경제적인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가장을 잃으면 어린 것들과 노두라는 건 길바닥, 길거리에 방황하겠다고 애를 부덩부덩 쓰고 지성껏 병구안하던 것도 과거죠. 아직 든든한 생활력이 남아있고 그래도 회춘할 일루의 희망, 일말의 희망, 조그만큼의 희망이라도 있을 동안이었다.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때나 그런 거지. 지금은 이제는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애진혁에 접은 거죠. 산 사람이나 당장 내일부터라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태산 같은 걱정이 앞을 가리니 다만 남은 것은 인연이라든지 을이라든지 체면뿐이었다. 그러나 앓는 사람 누구야? 병인이죠. 그럴수록 동정과 애정과 성한 사람의 성의에 매달리고 애원하는 것이요, 화를 내는 것이었다. 가족들의 태도가 변했어. 특히나 자기 아내의 태도가 변했어. 그러니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더 재촉을 하고 더 집착을 하는 거죠. 병인의 쾌유보다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는 가족. 성한 사람의 정성이 부족하여 가거나 저희들의 사정만을 생각하거나 말거나 정신이 말짱하고 원체 체력이 든든하던 병인은 지치고 살이 야위게 하였지만은 그렇게 쉽사리 훌쩍 넘어가리라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직까진 자기는 회복할 거라고, 살아날 수 있다고, 다시 살 수 있다고,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한 거죠. 큰 산소의 아버지 옆에 내가 들어갈 자리 하나는 넉넉히 되지만은 장비는 터무니없고, 이런 세대에 뭐 볼 거 있어? 간략히 뭐라도 해라다. 그렇지.
화장이죠. 화장을 해서 뼈가루나 갖다가 묻어두도록 하고 뭐 하는 거야? 유언하는 거죠.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이들의 교육과 취직이며 생활 반도를 의논한 끝에 이러한 유언도 하고 어떤 때는 유골을 갈아서 맑은 산에 올라가 날려보내도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 놀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유언을 이렇게 했다. 그러나 이야기 뒤집어지네. 그러한 유언은 언제나 한 번은 죽을 것이니 이 기회에 미리 자기 의사 표시를 하여 두자는 것이지. 이게 의도죠.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먼 날 나중에 죽을 것이니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시험 삼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 그냥 화장이나 시켜줘. 뭐 묻고 그래 힘들게 돈만 많이 들지 라고 얘기한 것이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각오를 하고 하는 말은 아니었다. 진짜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아직까지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삶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병인.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유언 내용도 바뀌겠죠. 주사의 힘으로 버티어 나가기는 하는 불안은 있으나 그 주사를 놓고 나면 그 저리고 쑤시던 가슴이 훤히 트이고 뭘 비니까 부축을 하여서라도 몸을 가누고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거 보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살아날 수 있어. 나도 태어날 수 있어. 라는 자신이 생기고 소복이 되리라는 희망,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비치는 것이었다. 유언에 대한 병인의 입장은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한 유언이라기보다는 한번 해보는 소리에 가깝다는 거죠.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오면 유언은 또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가족에게 유언을 하는 병인의 의도. 자, 여기까지 등장인물. 이제 슬슬 갈등 양상이 나오네요. 그죠? 병인과 가족, 아내가 대표적이에요. 병인, 삶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고요. 주사와 약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퇴원을 거부하죠. 가족, 쾌유할 가능성이 없어.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수고로움이나 가족에게 이로워. 환자에게 이로운 게 아니라 가족에게 이로운 거야. 그래서 퇴원을 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퇴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나오는 것은 병인과 가족이 스스로 자기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에 병인이 가족의 입장이었으면 퇴원을 할 것이요. 만약에 가족이 병인의 입장이었으면 입원을 계속하게 했겠죠. 그렇지 않음이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상섭의 임종. 자, 병인의 퇴원을 권유하는 가족과 이를 거부하는 병인과의 갈등. 그리고 병인이 유언을 한 의도를 드러내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